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면서 폭력까지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뉴스를 좀 안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좋은 일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 투성인데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죠. 그리고 여성이라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더 신경 쓰이는 성 관련 범죄들. Pedophilia disorder, 성도착 장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아닌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성적으로 흥분되거나 이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는 심리 성적 장애의 하나인데요. 성적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이 페라펠리아라는 단어 대신 sexual perversion, sexual devi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볍게는 뭔가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부터 우리가 소위 변태라고 불리는 바바리맨, 몰카 찍는 사람들, 성추행범들. 최근 또 한 번 터져 이슈가 됐죠.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성폭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자들. 모든 성 관련 범죄자들이 성도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의 상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한 바바리맨 같이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사회 밖으로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성도착증 환자 외에 사실상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성도착증의 종류가 엄청난데요. 최근까지 알려진 성도착증만 해도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500여 가지를 다 얘기할 순 없으니 오늘은 그중 기이한 몇 가지만 가볍게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Formicophilia, 곤충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곤충기호증. 자기 몸에 개미를 기어다니게 하면서 자위를 한 한 소년의 사례로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곤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요. I just simply enjoy the sensations of the insects. The ants and earthworms are probably the two most frequent ones I play with. I've also played with tomato hornworms, caterpillars, and mealworms, so they bite. Maggots, they also bite. I've done slugs, insects that have lots of feet, like millipedes, I really enjoy. 전체적인 이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벌레들이 물거나 기어다니면서 느껴지는 신체 감각에서 쾌락을 느끼고 성적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 보는 것만으로 참 공포스럽네요. 그리고 조아필리아, 동물에게 성적 만족을 느끼는 동물 성애자인데요. 베스티알리티, 이 수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아직 두 명칭의 차이가 애매한데 수간은 단지 동물을 학대하거나 강간하는 성행위를 얘기한다면 동물 성애는 동물에게 성적 욕구나 충동이 일어나고 감정적,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 외 여러 곳에서는 수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며 이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심리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거나 강한 지배 욕구, 사디스트적 혹은 폭력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2005년 말과 선교하다 죽은 케너스 피니안이라는 한 남성으로 이 워싱턴에서는 동물과의 선교가 금지되었고 2018년 대구에서는 진돗개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아지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좀 지저분한 성도착 행위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토필리아, 사람의 구토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구토기호증인데요. 마이너하게는 토한 것의 냄새나 소리, 시각적인 요소에 흥분을 하고 본인이 구토를 하거나 상대를 구토하게 만들면서 쾌락을 느낍니다. 파트너가 구토한 것을 핥아먹거나 상대방에게 본인이 토하는 것을 내뿜기도 하고 구토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메토필리아 증상이 거식증, 폭식증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거식증, 폭식증 자체로 구토기호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프로필리아, 분변기호증인데요. 상대방의 몸에 배뇨, 배변을 하거나 상대가 내 몸에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흥분, 쾌락을 느끼는 건데요.
2013년 국내 기사에서도 나왔던 40대 한국 여성. 자신의 배설물과 배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 여성의 배설물과 동영상은 3천여 건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변 장애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제는 좀 섬뜩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People with impaired mobility, 거동이 불편한, 이 깁스나 분대를 했거나 휠체어를 타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보행장애인 기호증. 그리고 아크로토모필리아, 절단되어진 사람들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건데요. 절단된 팔다리에 흥분을 느끼고 집착을 합니다. 타인이 아닌 내 자신의 사지를 절단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아포템노필리아인데, 이들은 절단하는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절단한 이후 절단된 본인의 육체의 쾌락을 얻는 건데요. 자의를 해서 사지를 절단하고 과다출혈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으니 굉장히 위험한 성도착증입니다. 이들에 대한 원인 역시 다른 성도착증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말 끔찍하지만 이 환자들이 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 사지를 절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보아 이 왼쪽 신체를 주관하는 우측 축두엽이 비정상적이거나 이상이 생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강도, 강간, 연쇄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매력과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들과의 성적 행위를 통해 강력한 쾌락을 느끼는 건데요. 1930년대 미국 중서부의 은행 강도와 살인을 반복한 연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클라이드를 사랑한 보니는 강도와 살인 등 그의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따 보니 앤 클라이드 신드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하이브리스토필리아들은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러브레터를 보내며 구애하기도 하고, 이 보니처럼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시체를 숨겨주며 범죄 활동을 도와 공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범죄 도착증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하고 13건의 살인을 저질러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라미레즈에게 반한 도린 리오. 감옥에 있는 그에게 11년간 러브레터를 보내며 구애하고 1996년 결국 그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국에선 살인범 강호순, 김길태의 팬카페가 있다고 하죠. 또 하나의 끔찍한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네크로필리아. 시체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실제로 성교를 하는 시체 애호증. 이 네크로필리아로 알려진 연쇄살인범들은 꽤 있는데요. 그중 유명한 에드먼드 캠퍼. 미성년자 시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성인이 돼서 어머니를 포함 8명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이 한국계 동양인이었는데요. 이미 10대 초반에 동네 사람을 죽여 그들의 시체와 성교하는 상상을 하며 자위 행위를 했고, 성인이 돼서 여자들을 살인하고 그 시체와 성교를 하고 시체를 토막낸 후 대화를 하고 먹기까지 했는데요. 그가 저지른 행동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 머리를 다트놀이에 사용하기까지 한 이 캠퍼는 엄마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온 증오가 굉장히 컸는데, 그가 보이는 여러 정신 이상 행동들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그만 보면 피한 과거 경험 역시 여자들에 대한 내재된 분노와 잘못된 사랑이 이 이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꼭 살인자만이 시체 애호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체와 성교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롤플레이를 한다거나 묘지나 영안실 같은 곳을 찾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시체 애호증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2011년 러시아 남성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묘지에서 29구의 여성 시신을 파내 같이 동거했고, 캐런 그린리라는 한 여성은 장례식장에서 연구차를 훔쳐 그 안에서 시체와 성교를 하고, 진술서에서는 20에서 40명의 남자 시체를 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도착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비록 성도착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긴 했지만 각각의 발병하게 되는 원인과 전개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도착증들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히지 못했는데요.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어진 행위를 단순히 성적 지향으로 표현하자는 학자들도 있고, 소수단체에서는 이 본인들의 성도착증을 성적 기호로 인정해달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적 기호란 자신의 성만족을 위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과거 이성을 좋아하는 것만 정상적으로 보다가 서유럽의 경우 18개 국가, 세계 총 28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며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도 하나의 성적 기호로 보는 관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도착 증세를 하나의 성적 기호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도착증이 있지만 본인의 판타지나 충동을 자제할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이 성도착증 자체로 도덕적인 잣대에 올리거나 정신병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이 환자의 주관적 불편함인데 이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불가능하고 비이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충동이 강해 결국 원치 않은 혹은 합법적이지 않은 대상에게 해소를 한다면 상대에게 큰 충격이나 피해를 줄 수 있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성도착증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DSM-5, 정신장애 진단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툴로 여기에서는 성도착장애를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진단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여 가지가 넘는 성도착증들 중에서 이 정신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그나마 좀 명백한 8가지 성도착장애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성애자나 요청해 주시는 성도착장애가 있다면 또 다른 영상에서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